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 지도자 김성준. 김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장애인 육상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애인 육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장애인 육상 경기는 1952년 영국의 스토크 맨드빌 병원에서 세계대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휠체어 레이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제 아마추어 경기 연맹인 IAF 규칙을 전 종목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장애 영역별 국제 스포츠 기구에 따라 약간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장애인 육상 경기가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2001년에 중앙연맹인 대한장애인 육상연맹이 설립되어 장애인 선수 및 단체를 통합 지도하고 있으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고 구기 선정을 도모하며 한국 장애인 육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실 때 예외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장애인 육상과 장애인 육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 육상 경기와 장애인 육상 경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급 분류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표를 보면서 장애인 육상 경기의 등급 분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보이는 T와 F 그리고 뒤에 숫자가 보일 텐데요. T는 트랙의 약자, F는 필드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장애 영역별로 이제 숫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저희 짧게 T 뭐뭐, F 뭐뭐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단위입니다. 10단위는 시각장애인이 참가하는 등급 분류입니다. T 트랙 같은 경우에는 T11부터 13까지 필드도 똑같이 F11부터 13까지 세부 3개의 종목으로 나누어 시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T11 같은 경우에는 빛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수준의 전명의 시각장애인이 참가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T12 같은 경우에는 T11보다는 조금 더 경증의 시각장애인이 참가하신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T13은 이제 T12보다도 조금 더 경증의 시각장애인이 참가하는 경기라고 볼 수 있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기가 입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20단위의 등급 분류인데 20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인이 참가하는 등급 분류입니다. 트랙과 필드를 다 합쳐 T20, F20 단일 세부 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일반 육상 경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육상 규정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단위입니다. 30단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뇌성마비 장애인이 참가하는 경기이며 트랙 같은 경우 T31부터 T38까지 필드 같은 경우에도 F31부터 F38까지 총 세부 8개 종목으로 나누어 시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다른 장애인이 참가하는 등급 분류와 다르게 이제 T31부터 34까지 F31부터 34까지는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좀 중증의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마비가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등급 분류는 40단위입니다. 40단위는 주로 절단 및 기타 소아마비 장애가 참가하는 등급 분류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T는 이제 트랙 같은 경우 42부터 46까지 필드도 똑같이 F42부터 46까지 세부 4개의 종목으로 나누어 시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등급 분류에서 T42와 T43, F42와 F43은 이제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어 시합을 참여하게 되는데 TF42 같은 경우에 TF43보다 조금 더 중증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좀 불리한 조건에서 시합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T42, 43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택 시에 휠체어 레이싱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선택 시 휠체어 레이싱에 참가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T54 등급으로 시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볼 50단위의 등급 분류입니다. 자, 50단위 같은 경우에는 척수 및 절단 장애가 주로 이제 참가하는 등급 분류로 이제 트랙 같은 경우에는 T51부터 54까지 4개, 필드 같은 경우에는 F51부터 58까지 세부 8개의 종목으로 나누어 시합을 진행하게 되고 모든 전 종목에 걸쳐 휠체어 레이싱과 투척용 휠체어 경기에서 이제 시합을 진행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보통 이제 T51 같은 경우에 51부터 54까지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내려갈수록 조금 더 중증의 장애인이 참가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청각장애인이 참가하는 DB 등급이 존재하는데요. DB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패럴림픽이 아닌 디플림픽이라고 하는 세계 농아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이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애 유형별 등급이 매우 다양한데 등급별로 코칭하는 방법도 다양할 것 같네요. 혹시 코칭 시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여러 장애 유형에 참가하고 다양한 등급 분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지도법이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겠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제가 그 PPT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장애인 육상 경기 트랙 종목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척수장애 휠체어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T51부터 54 이제 휠체어 레이싱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도중 하지 어떤 부분도 땅에 닿으면 안 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제 시합을 진행할 때 다리가 땅에 닿는다거나 신체 일부분이 바닥에 닿았을 경우 실격 처리가 되므로 항상 선수들은 휠체어 레이싱에 탑승한 채로 시합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휠체어는 출발선 위치에서 앞바퀴가 선에 닿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이제 휠체어를 저희 신체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 육상 경기 같은 경우에도 출발할 때 출발선을 넘어서 출발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이제 휠체어도 출발선을 넘거나 출발선에 대인 상태로 이제 출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기 도중 상대방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라인 침범은 가능하다. 이 말은 이제 경기에 지장이 가지 않게 만약에 이제 그 기록 단축에 영향이 가지 않고 상대방에게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의 침범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고요. 800m부터 선수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400m 트랙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두 바퀴 그러니까 이제 800m 경기에서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이제 시합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면 이제 전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헬멧을 착용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중장거리 시합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 경기입니다. 시각장애 스포츠 등급 분류는 T11, T12, T13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으며 T11은 가이드 사용이 가능하며 가이드라고 말하는 건 가이드 러너입니다. 자, 가이드 러너가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불투명 안경 또는 안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레인은 기타 장애와 달리 두 개의 레인,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라인 러너와 선수가 한 팀이 되어 두 개의 레인을 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T12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와 안대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안 할 수도 있으니 이제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똑같이 두 개의 레인을 사용할 수 있고 T13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없이 경기에 참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뛰는 그 선수와의 호흡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가이드 러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역 선수 또는 이제 엘리트 선수 출신의 육상 전공자들을 이제 보통 가이드 러너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선수와의 호흡이 중요하고 이제 선수를 보다 조금 더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어야지만 선수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선수보다는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섭외해서 같이 가이드 러너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렇군요. 예,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가 가이드 러너와 함께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가이드 러너 또한 이제 패럴림픽 그 이제 연금 혜택이라든지 메달 혜택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속 쭉 설명해 드릴 거는 가이드 러너에 대해서인데요. T11, T12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는 어느 쪽에서도 달려도 무방하다. 이 뜻은 가이드가 이제 왼쪽, 선수 왼쪽 안쪽에서 뛰든 레인 안쪽, 레인 바깥쪽에서 뛰든 상관이 없으며 이제 가이드의 안내 방법은 끈을 사용하여 손을 묶어서 끈을 이용해서 이제 선수와 같이 뛰게 되는데요. 0.5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에 이제 0.5m면 50cm인데 선수와 이제 뛸 때 만약 가이드 러너가 50cm보다 앞에 나가서 선수를 끌고 가는 형식이 되면은 이제 실격 처리가 되므로 이제 가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는 선수와 거리를 잘 유지한 채로 시합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골인을 할 때도 이제 피니시 지점에서도 가이드가 이제 선수보다
먼저 들어오면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피니시 지점에서는 선수가 통과한 이후 이제 가이드 러너가 피니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00m 이상 경기에서는 가이드 러너를 2명이 사용 가능하고 항상 밝은 오렌지색 셔츠를 착용해야 된다. 이 말도 이제 5000m나 1000m 같이 장거리 경기에서 선수가 가이드 러너보다 뛰어난 이제 기량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2명의 선수가 가이드 러너가 1명의 선수와 함께 같이 뛰게 되는데요. 이제 5000m 같은 경우에 2000m를 처음에 가이드 러너 끌고 뛰고 마지막에 3000m는 또 다른 선수가 뛰고 교체로 이제 가이드 러너를 사용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것도 전략으로 이제 조금 더 잘 뛰는 선수가 뭐 1000m를 뛰고 4000m를 나눠 뛴다든지 한 번 교체한 가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는 2번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잘 조절해서 선수와 가이드 러너의 호흡을 신경 써서 시합에 임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경기를 보면 이제 밝은 셔츠를 입고 가이드 러너가 이제 선수와 함께 뛰는 장면인데 보통의 경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경기는 이제 절단 및 기타 장애가 참가하는 경기인데요. 절단 장애 스포츠 등급 분류는 T42부터 46으로 구분되어지며 하지 절단 장애인은 의족을 사용하여 다리의 길이를 맞출 수 있다. 아까 전에 제가 등급 분류 설명할 때 T42와 43은 선택 시에 휠체어 레이싱도 참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의족을 이용해서 입식으로 경기를 치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족을 사용하여 다리 길이를 맞춰 이제 시합에 참가하면 되고, 만약에 나는 휠체어 레이싱이 편하다, 휠체어 레이싱을 선택해서 시합을 진행하겠다 했을 경우에 T54 등급으로 가서 휠체어 레이싱 경기에 참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지 절단 장애인은 보철물 사용이 선택적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이제 DB 등급 청각장애 경기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기존 시설에 시각적 수정이 가능하다. 출발 신호를 청각적 신호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인트, 분필, 분, 콘, 깃발 등을 사용한다. 이 말은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출발 신호가 제자리에 차렷, 그리고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하게 되는데 청각장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신호등 같이 이제 뭐 빨간불, 주황불, 초록불로 이루어져서 시각적 이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선수에게 출발 신호를 알리는 경우도 존재하고 이제 시각적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유의해서 선수들에게 한번 기술을 익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트랙을 넘어서 필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이제 필드 같은 경우에는 척수장애 경기에서는 먼저 투척 경기용 휠체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척 경기용 휠체어는 이제 쿠션을 포함한 높이가 75cm를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시합장에 입장을 할 때 심판관에게 투척용 휠체어 경기 높이를 확인을 받고 공식 경기에 임해야 하고 이제 투척 동작에서 양쪽 엉덩이가 투척용 휠체어에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무릎이나 엉덩이 골반을 스트랩으로 이제 구속을 한 다음에 경기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경기는 시각장애 경기인데 시각장애 경기에서 F11 등급은 시각장애 선수 같은 경우 반드시 안대를 착용해야 하고 F11과 F12 등급 선수는 가이드 러너의 방향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저희가 트랙과 같이 이제 가이드 러너와 선수가 같이 뛰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뭐 박수 소리라든지 휘파람 소리로 정확히 이제 던져야 할 위치에 대해서 청각적 신호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높이뛰기 경기 시 F11 등급 선수는 바를 만져볼 수 있다. 이제 바를 직접 만져봄으로써 바의 높이를 이제 촉감적 단서로 이제 느껴보고 그리고 이제 바와 나의 조주거리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시합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척 경기에서도 조력자 또는 방향 설정을 위한 음량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 또한 아까 전에 가이드 러너가 이제 휘파람이나 박수 소리로 투척 정확하게 이제 정면으로 이제 창이라든지 원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환이라든지 물체를 정확하게 이제 보내기 위해서 시합장에 이 음량 장치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멀리뛰기 경기에서는 1m 곱하기 1.22m의 직사각형 안에 도약 구간에 최소 거리 2m의 거리에 도약하여 착지하는 경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육상 경기 같은 경우에 도약 지점이 생각보다 많이 짧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그 도약판을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도약 구간을 제공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2m 이상 이제 멀리 뛰기가 이제 경기 기록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정확하게 이제 공식 경기 기록으로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세단뛰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 거리가 F11 등급, 정면 같은 경우에는 9m, F12 등급과 F13 등급은 11m로 경기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제 도약판을 제대로 밟아서 이제 성공 시기에 기록이 F11 등급은 9m 이상, 그리고 F12와 13 등급은 11m 이상의 기록을 이제 나와야지만 공식 경기로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경기는 절단 및 기타 장애 경기인데요. 모든 경기는 일반적 수준으로 진행되며 보조기 탈부착에 유의한다. 일반 육상 경기와 똑같이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이제 내성마비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이외에 곤봉 던지기가 좀 존재하는데요. 곤봉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향, 어떤 이제 투척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뭐 오버로 던지든 사이드로 던지든 언더로 던지든 상관이 없고, 총 6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제 8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했을 경우 처음 이제 3번의 예선 기록을 측정을 해서 기록이 우수한 8명을 뽑아서 3회 더 제공을 해서 총 6번의 결승에서 투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이제 지적장애 경기입니다. 지적장애 경기도 똑같이 이제 절단장애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수준에서 경기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번외로 청각장애 경기 DB 등급입니다. 청각을 제외한 신체상의 장애가 없음을 유의하며 일반적 수준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각종 신호는 깃발로 하며 기타 소통은 수화 또는 노트로 한다. 이거 똑같이 이제 척수 경기, 이제 그 절단 장애인 경기, 그리고 지적 장애인 경기, 그리고 청각 장애인 경기는 일반 육상 경기와 다름없이 필드에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앞에서 설명해주신 장애 유형별 특징과 주의점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장애인 육상 경기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가 되고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운동장으로 가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몸을 풀고 오늘 선수들이 하는 간단한 보조 보강 운동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운동장에서 만나요. 자, 이제 워밍업장에 도착했는데 이번에 해볼 훈련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뒤에 지금 허들이나 보수볼이나 메드신볼 그리고 밴드를 이용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운동장을 이용하거나 야외에서 운동하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좁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육상 보조 운동, 뭐 보강 운동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양옆으로 팔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뒤로 팔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앞으로 굽혔다 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숙여 팔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크게 돌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앞으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앉았다 일어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깍지 끼고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바닥 모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깍지 끼고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 한쪽 다리만 펴고 한쪽 다리는 굽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무릎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으로 뜀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정리운동 끝.
어! 저기요. 어? 미라!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뛰는 모습이 다 다르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가장 먼저 선수들이 뛰었던 이제 방법은 크게는 이제 속도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방금 제일 첫 번째 나온 영상 같은 경우에 윈드라고 해서 이제 전력의 60% 정도 되는 힘으로 자세 유지와 이제 자세를 이제 가다듬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뛰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나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질주라고 해서 이제 전력의 80% 정도의 힘으로 가지고 이제 뛰는 몸풀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스타팅 블록을 이용해서 뛴 대시는 이제 전력으로 이제 본 운동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몸 상태를 체크해 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허들 훈련 영상이 있는데 허들 훈련은 어떤 효과가 있고 방법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예,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방금 전 몸풀기가 다 끝났잖아요. 네네. 이제 본 운동을 들어가기 앞서 호들 보강 운동을 할 건데, 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와 이제 유연성 같은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선수들이 주 한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하는 이제 보강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훈련 방법은 이제 바로 선수들하고 훈련하러 한번 가보시죠. 네, 그럼 훈련 영상 보러 가볼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몸풀기부터 이제 마지막 본 운동까지 오늘 1년의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셨는데요. 자, 오늘 단거리 운동은 여기서 마치고 항상 운동이 끝날 때쯤에는 5분에서 10분 조깅을 함으로써 쿨다운을 시켜주고 부상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꼭 조깅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